지금 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감사관이 한국 무기 거래를 긴급 조사했는데요. 정가의 10배, 비밀 거래, 숨겨진 회의록,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유럽이 발칵 뒤집혔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줄줄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요. 도대체 이 감사관이 뭘 발견한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준비된 자세가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 국방부 감사관이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오후 6시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엘리자 코발스카는 봉인된 파일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체코 국방부 조달국장 루카스 바첵이 보낸 비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긴급 제안 회신 기한 72시간. 엘리자는 봉인 스티커를 뜯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비공식 문서는 늘 문제였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K 전차 18대, 단가 정가의 10배. 납기 즉시.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배라고요? 다시 봤어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단가, 기준가 대비 1000%. 지불 조건, 계약 즉시 전액. 엘리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K 전차 한 대 정가가 약 850만 유로. 10배면 8,500만 유로. 18대면 15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미쳤어. 엘리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달이 아니었어요. 강탈 수준이었죠. 그런데 체코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조건이 나왔죠. 1. 본 거래는 공식 기록에서 제외. 2. 의회 보고 대상 아님. 3. 계약서는 양국 국방부만 보관. 4. 언론 공개 금지. 5. 제3국 통보 금지. 엘리자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건 조달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밀거래였죠. 그것도 15억 유로짜리.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폴란드 보유 K 전차의 즉시 이전이 필요함. 사유, 긴급 전력 공백 발생. 대체 장비 도입 시한 2027년. 현재 가용 옵션. 폴란드 재고분뿐. 엘리자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뿐이라고요? 유럽 전체에서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조달 실무자 페트라 노박이었어요. 파일 받았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빠릅니다. 네, 방금요. 엘리자가 대답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우리도 같은 제안 받았어요. 먼저 회신하는 쪽이 가져갑니다. 잠깐만요. 이건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경쟁 아닙니다. 페트라가 말을 끊었어요. 선착순입니다. 브라티슬라바는 내일 오전 회의 소집했어요. 폴란드는 언제 결정하십니까?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요. 검토할 시간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 그게 전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엘리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2시간. 15억 유로. 공식 기록 없음. 선착순. 이게 말이 됩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1월 겨울밤. 차가운 공기. 엘리자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10배.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체코도 슬로바키아도 예산은 충분했죠. EU 방위 기금, NATO 지원금, 자체 국방비.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할까요? 왜 공식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걸까요? 왜 72시간밖에 안 주는 걸까요?
엘리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대부분 퇴근했죠. 불 켜진 방은 세 곳뿐이었습니다. 동료 아담 레빈스키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40대 중반. 회계 감사 전문가. 의심이 직업인 사람이었죠. 엘리자 표정이 안 좋은데? 그가 물었습니다. 이거 봐. 엘리자는 파일을 건넸죠. 아담이 첫 장을 넘겼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 10배라고? 3페이지까지 읽어봐. 아담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공식 기록 없음? 의회 보고 제외? 그가 파일을 덮었죠. 엘리자, 이거 합법이야? 모르겠어. 그래서 확인하려고. 뭔가 이상해. 아담이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조달이 아니야. 기록도 남기지 말라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 깨끗한 건 더 의심해야 해.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 이건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비리 냄새. 아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5억 유로짜리 비밀거래. 기록 없음. 선착순. 전형적인 패턴이야. 엘리자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숫자를 다시 봤어요. 조건을 다시 읽었죠. 하지만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조사해야겠어.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아담이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야. 72시간밖에 없어.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아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자 조심해. 이런 거 건드리면. 너도 알잖아. 알아.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날 밤 엘리자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2022년 기록을 뒤졌어요. 폴란드가 K 전차를 처음 도입한 해였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검색창에 K 전차 도입을 쳤죠. 187개 문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었어요. 2022년 3월 17일자 회의록이었습니다. 제목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최종 결정 회의. 참석자 명단이 나왔어요. 국방부 차관 마레크 노바크, 조달국장 스타니스와프, 육군 참모차장 얀, 기술평가단장, 예산심의관, 총 7명. 회의 시작 시각 10시, 종료 시각 3시 30분, 총 5시간 30분. 엘리자는 회의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독일 레오파르트 EA7 검토. 2페이지. 프랑스 르클레르 검토. 3페이지.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검토. 그리고 4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4시 23분. 회의 중단. 비공개 전환. 사유. 외교적 민감사항. 기록 중지. 재개 시각 미정. 다음 기록은 7페이지였어요. 15시 8분. 회의 재개. 최종 결정. 한국 현대로템 K 전차 180대 도입. 만장일치 가결. 엘리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4시 23분부터 15시 8분까지 45분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45분 사이에 결정이 뒤바뀌었죠. 독일, 프랑스, 미국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요? 엘리자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전환 지시자 이름이 있었어요. 지시 마레크 노바크 차관. 엘리자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레크 노바크. 비공개 전환을 지시한 사람. 45분을 숨긴 사람. 왜 숨겼을까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난방이 꺼져서 추웠죠. 엘리자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국방부 법무실. 제목 조사보고서 배포 관련 지침. 엘리자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죠. 체코슬로바키아 긴급 제한권은 외교적 민감 사안임. 상급 승인 없이 조사보고서 작성 금지. 위반 시 감사 권한 정지 검토. 법무실장. 엘리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사 시작한 지 6시간. 첫 문서 연지 2시간. 벌써 제동이 걸렸어요. 누가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누가 이렇게 빨리 막으려는 걸까요? 엘리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두꺼웠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정가의 10배. 공식 기록 없음. 72시간. 비공개 45분. 마레크 노바크. 조사 금지 메일.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엘리자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가의 10배.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건 조사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선 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엘리자는 법무실 메일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그녀는 국방부 기록보관소 지하 서고에 있었어요. 2022년 조달 회의 원본 문서를 찾으러 온 거였죠. 서고 담당자가 파일 박스를 꺼내줬습니다. K 전차 도입 관련 전체 기록이에요. 대출 기한은 48시간입니다. 엘리자는 박스를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죠. 회의록부터 찾았습니다. 2022년 3월 17일자였어요. 참석자 서명이 있었죠. 마레크 노바크, 조달국장 스타니스와프, 육군 참모차장 얀. 세 사람 모두 서명했습니다. 1페이지를 넘겼어요. 10시 회의 시작. 안건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최종 결정. 2페이지는 독일 제안 검토였죠. 레오파르트 EA7. 성능 우수. 납기 2025년 4분기. 3페이지는 프랑스였습니다. 르클레르 개량형. 납기 미정. 그리고 4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4시 23분 회의 중단. 비공개 전환. 사유는 외교적 민감사항. 재개 시각 미정. 다음 기록은 7페이지였어요. 3페이지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페이지 번호를 확인했어요. 4, 5, 6페이지가 제본에서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죠. 깨끗하게 잘라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뜯어낸 거였어요. 7페이지를 봤습니다. 1508회의 재개. 최종 결정 한국 현대로템 K 전차 180대 도입. 만장일치 가결. 45분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독일과 프랑스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엘리자는 다른 문서를 뒤졌습니다. 경쟁 제안서들이 나왔어요. 독일 것을 펼쳤죠. 성능표가 완벽했습니다. 화력, 방호력, 기동성 모든 항목에 구체적 수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납기칸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프랑스 제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사양은 훌륭했어요. 그런데 생산 일정은 유럽 방산 통합 일정에 따름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구체적 날짜가 없었어요.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두께부터 달랐어요. 2배는 두꺼웠죠. 펼쳤습니다. 첫 장에 생산 일정표가 있었어요. 월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계약, 7월 생산 착수, 2023년 1월 첫 인도, 3월 완료. 엘리자는 날짜들을 다시 봤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심지어 교육 일정까지 있었죠. 인도 후 2주 정비 교육, 4주 운용 교육, 6주 전술 훈련.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부품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주요 부품 재고 확보 완료. 긴급 보급 72시간 이내 가능. 재고가 이미 있다고요? 계약도 안 했는데요? 엘리자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어요. 실행 계획이었죠. 한국은 폴란드 결정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담이었어요. 엘리자, 지금 어디야? 국장이 찾아. 서고에 있어. 왜? 법무실에서 또 메일 왔어. 이번엔 경고장이야. 조사 중단하래. 엘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고는 조용했어요.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죠. 얼마나 센 내용인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감사 권한 정지 검토한대. 진짜야, 엘리자. 그만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는 한국 제안서를 다시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은 귀국 결정과 무관하게 준비되었음. 무관하게라고요? 그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서 전체를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45장을 찍었죠. 파일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서고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실 차장이었어요. 코발스카 감사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업무입니다. 엘리자가 대답했어요. 조사 중단 지시 못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진행 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월권입니다. 엘리자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막으시죠? 뭘 숨기는 겁니까?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숨깁니다. 다만 건드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판단했죠? 마레크 노바크 전 차관입니다. 엘리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노바크가요? 그분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덮으라고요. 엘리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마레크 노바크. 비공개 전환을 지시한 사람. 그리고 지금 조사를 막는 사람.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숨겼나? 왜 지금도 막으려 하나? 연결고리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엘리자는 마레크 노바크를 찾기로 했습니다. 2022년 결정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어요. 공식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인사과에 전화했습니다. 노바크 전 차관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공무 관련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엘리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2022년 회의 참석자 명단을 봤죠. 조달국장 스타니스와프. 그는 아직 현직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2022년 K 도입회의 기억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묻죠? 비공개 전환된 45분이 궁금해서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타니스와프가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자, 그건 묻지 마세요.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노바크 차관이 지시했습니다. 그날 일은 누구도 말하지 말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엘리자는 책상을 쳤어요. 모두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날 오후 엘리자는 육군 참모차장 얀을 만났습니다. 그도 회의 참석자였죠. 차장님, 왜 한국이었습니까? 엘리자가 물었어요. 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날짜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날짜요? 독일은 2025년이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날짜도 안 줬죠. 한국은 2023년 3월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요. 얀이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엘리자가 되물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가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음일 수 있었어요. 엘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독일 전차가 성능은 더 좋았잖아요. 좋은 무기가 3년 뒤에 와서 뭐합니까? 얀이 반문했어요. 그 3년 동안 우린 뭘로 싸웁니까? 엘리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경쟁 제안서 비교표를 다시 봤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A7, 화력 10점, 방호력 10점, 기동성 9점. 하지만 납기는 공백이었죠. 한국 K를 봤습니다. 화력 9점, 방호력 9점, 기동성 9점. 납기는 2023년 3월 15일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성능 1점 차이와 3년 차이를 놓고 선택한 거였군요. 엘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1점 아니에요. 얀이 고개를 저었죠. 3년이면 전쟁 끝나고도 남습니다. 엘리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경쟁 입찰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엔 다른 기준으로 봤죠. 납기 순으로요. 한국 2023년 3월,
독일 2025년 4분기. 프랑스 미정. 순서가 명확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습니다. 한국 제안서 부록을 펼쳤어요. 긴급 생산 대응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생산 라인 가동. 기존 수출 일정 조정 가능. 폴란드 물량 우선 배정. 기존 수출 일정을 조정한다고요? 다른 나라 주문을 미룬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전화를 들었어요. 한국 방산업계를 아는 국제 조달 전문가에게 걸었죠. 한국 업체들이 수출 일정을 미루는 일이 흔한가요? 절대 안 합니다.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납기를 생명처럼 지켜요. 한 번 어기면 다시는 못 받죠.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폴란드 제안서에는 조정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진짜 특별한 경우네요. 폴란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본 건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폴란드는 큰 시장도 아니었죠. 유럽에서 군사 강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는 2022년 2월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였어요. 폴란드 국방부 긴급 성명이 나왔죠. 폴란드군 전력 증강 가속화. 전차 전력 2배 확대. 긴급 도입 추진. 날짜는 2022년 3월 2일이었습니다. K 회의 2주 전이었어요. 엘리자는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3월 2일 폴란드 긴급 성명. 3월 17일 K 선정.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국 제안서 제출일을 확인했습니다. 3월 5일이었죠. 긴급 성명 3일 후였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3일 만에 저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엘리자는 한국 제안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각주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죠. 본 계획은 2021년 4분기부터 준비되었음. 2021년. 전쟁 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하기도 전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준비만 해둔 걸까요? 엘리자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시간표를 읽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담이었죠. 엘리자, 체코에서 다 봤어. 한국 전차 18대 계약했대. 어제. 벌써요? 72시간 안에 결정하라며. 그들도 급했나 봐. 엘리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르샤바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코도 급했고 슬로바키아도 급했고 폴란드도 급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엘리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미리 알았나? 아니면 항상 준비한 건가?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엘리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3월 22일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목적지는 경남 창원. 한국 방산 공장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코발스카 감사관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생산관리 총괄이에요. 창원까지 함께 가시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딱딱했죠. 엘리자는 악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죄송합니다. 아니요. 준비돼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어요. 준비돼 있었다고요? 엘리자는 속으로 되뇌었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차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어요. 엘리자는 창밖을 봤죠. 한국은 작은 나라네요. 네, 남한만 하면요.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전차를 만드는군요. 작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가 짧게 말했어요. 엘리자는 고개를 돌렸죠. 무슨 뜻이죠? 클 수가 없으니까 빨라야 했어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으니까 준비해야 했고요. 김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녁 7시 창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녁인데 불이 다 켜져 있네요.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3교대입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어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쉬는 날도 없이요? 일요일엔 정비만 해요. 생산은 안 멈춥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컸어요.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용접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전차 부품들이 지나갔어요. 저기 보이는 게 폴란드 향입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호주 향이에요. 폴란드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벌써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3년 3월에 마지막 물량 출하했습니다. 예정대로요. 엘리자는 생산 라인을 바라봤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대가 끝나면 다음 대가 들어왔어요. 이 속도로 계속 만드나요? 네. 주문이 있으니까요. 주문이 끊기면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김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엘리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문도 없는데 미리 만든다고요? 재고 부담은요? 재고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필요할 테니까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벽에 큰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생산 일정표였죠. 나라별로 색깔이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초록색, 호주는 파란색, 노르웨이는 노란색. 폴란드 일정 좀 보여주시겠어요? 엘리자가 요청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타임라인이 나왔죠. 엘리자는 숫자들을 봤습니다. 계약일 2022년 6월 3일, 첫 생산 6월 15일, 불과 12일 만이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계약하고 12일 만에 생산을요? 라인이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22년 3월부터요. 엘리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3월이라고요? 계약 3개월 전이었어요. 계약도 안 했는데 준비했다고요? 네. 왜요? 확정도 안 된 주문을요? 엘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확정은 안 됐지만 필요한 건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죠? 엘리자가 다그쳤습니다. 김준혁이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2022년 2월에 전쟁이 났습니다. 폴란드 옆 나라에서요. 그럼 폴란드는 뭘 해야 할까요? 그건 전차가 필요하겠죠. 김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빨리요.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예측이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엘리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을 넘겼어요. 다른 타임라인이 나왔죠. 노르웨이 일정입니다. 2023년 4월 계약. 하지만 준비는 2023년 1월부터 했어요. 계약 3개월 전에요? 네. 북유럽 정세가 불안했으니까요. 김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전에 준비했습니다. 엘리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았어요. 계약 전에 준비, 확정 전에 생산 대기. 이게 시스템이었습니다. 무리 아니었습니까? 엘리자가 물었어요. 계약 안 되면 손해잖아요. 손해 아닙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죠. 다른 나라가 주문하면 되니까요. 급한 나라는 늘 있어요. 그렇게 확신합니까? 확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급했어요. 기다릴 수 없었죠. 그래서 압니다. 세상엔 우리처럼 급한 나라가 많다는 걸요. 엘리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준혁이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장 투어하시죠. 실제 라인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멈추지 않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약 전 준비, 확정 전 생산. 이게 조작인가 시스템인가? 적고 나서 줄을 그었어요. 조작이라면 결과가 이렇게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담이었어요. 엘리자, 괜찮아? 응, 괜찮아. 뭐 찾았어? 아직 모르겠어. 수상한데. 이상하게 수상해. 무슨 뜻이야? 수상한데 틀린 게 없어. 이상한데 논리적이야. 엘리자는 말했습니다. 설명하기 힘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낯설다는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뭔가였죠. 엘리자는 마레크 노바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22년 결정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퇴직했어요. 2023년 12월 정년 한 해 전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인사과에 전화했습니다. 노바크 전 차관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공무 관련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엘리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국방부 퇴직자 협회 명단을 뒤졌죠. 마레크 노바크. 주소는 바르샤바 외곽.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3월 25일 오전 엘리자는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구시가지를 벗어나자 전원 풍경이 나왔죠.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은 소박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 정원에 장미 덤불이 있었죠. 엘리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누구십니까? 마레크 노바크 전 차관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엘리자 코발스카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이에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레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2022년 K2 전차 도입건입니다. 엘리자가 말했죠. 마레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 군사 관련 서적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마레크의 모습이었습니다. 차 드시겠습니까? 마레크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엘리자는 소파에 앉았죠. 마레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022년 3월 17일 회의 기억하십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마레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그날 14시 23분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셨죠. 맞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레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도해 주십시오. 그날 마레크가 말을 시작했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네 나라 중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기록에는 한국이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엘리자가 지적했어요. 처음엔 없었죠. 하지만 14시쯤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마레크가 엘리자를 봤어요.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원한다면 2023년 3월까지 180대를 인도하겠다고요. 확정된 날짜로요. 엘리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약도 안 했는데 날짜를 확정했다고요? 네. 그래서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했습니다. 한국 대사를 불렀어요. 그는 생산 일정표를 가져왔죠.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게 45분 동안 있었던 일입니까? 일부는요. 나머지는. 마레크가 말을 멈췄어요. 나머지는요? 엘리자가 다그쳤습니다. 논쟁이었습니다. 마레크가 조용히 말했죠. 격렬한 논쟁이요. 무엇에 대한 논쟁입니까? 한국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요. 마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달국장은 반대했어요.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육군 참모차장도 우려했죠.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요. 그런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엘리자가 물었어요. 마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날짜 때문입니다. 날짜요?
독일은 2025년이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날짜도 안 줬죠. 미국은 2026년. 하지만 한국은 2023년 3월 15일이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마레크가 일어났습니다. 책장으로 갔어요. 낡은 파일을 꺼냈죠. 이거 보십시오. 엘리자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문서였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젊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T-72 전차 도입 지연 보고서. 날짜는 1992년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죠. 계약일 1989년 3월. 예정 납기 1990년 12월. 실제 도착 1993년 6월. 지연 기간 30개월. 결과 부대 전력 공백, 훈련 중단, 예산 낭비. 엘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님이 담당하셨습니까? 네. 당시 소령이었어요. 그 부대 작전과장이었죠. 30개월이나 기다리셨군요.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마레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속은 겁니다. 약속을 믿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레크가 대답했어요. 2022년 2월에 전쟁이 났어요. 압니다. 그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일 수 있다는 걸요. 마레크가 창밖을 봤어요. 독일이 2025년에 준다고 했어요. 3년 뒤죠. 그 3년 동안 뭔가 생기면요. 우리 병사들은 뭘로 싸웁니까? 엘리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레크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날짜를 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요. 2023년 3월 15일. 그래서 택했어요. 하지만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하셨잖아요. 엘리자가 지적했습니다. 왜 숨기신 겁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마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한 겁니다. 뭘 보호하셨습니까? 결정을요. 마레크가 엘리자를 똑바로 봤어요. 만약 기록했다면 의회가 막았을 겁니다. 한국? 검증 안 됐잖아. 유럽 동맹은 어떻게 하냐? 그런 논쟁이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절차는 맞습니다. 마레크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엘리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레크가 물었어요. 왜 이걸 조사하십니까? 비리라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엘리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수상합니다. 10배 가격, 비밀거래, 숨겨진 기록. 수상한 게 아닙니다. 마레크가 말했어요. 절박한 겁니다. 체코도 슬로바키아도요. 그들도 날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자는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마레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2023년 3월 15일 첫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요. 후회 없습니다. 엘리자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죠. 마레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쟁은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녀는 노트를 봤습니다. 체면보다 날짜를 택한 사람. 적고 나서 줄을 그었어요. 이건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엘리자는 실제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마레크의 말이 사실인지요? 2023년 3월 15일 정말 도착했는지요? 국방부 물류국에 전화했습니다. 2023년 K2 전차 인도 기록 좀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담당자가 검색했어요. 됐습니다.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10분 후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시트였죠. 날짜, 수량, 인수장소, 서명자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줄을 봤습니다. 2023년 3월 15일 K 전차 12대 인수 그디니아 항구 인수자 육군 기갑사령부. 엘리자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3월 15일 마레크가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정확히요. 두 번째 줄
2023년 3월 22일 K 전차 18대 세 번째 줄 2023년 3월 29일 K 전차 24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봤어요. 2023년 4월 12일 K 전차 18대 누적 180대 완료. 계약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완료는 2023년 4월 10개월이었어요. 한국이 약속한 대로였죠. 엘리자는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 도입 기록을요. 독일 레오파르트 2 도입. 계약 2019년 3월. 완료 2022년 11월. 3년 8개월. 프랑스 CAESAR 자주포 도입. 계약 2018년 6월. 완료 2021년 12월. 3년 6개월. 미국 F-16 전투기 도입. 계약 2020년 1월. 예정 완료 2025년 12월. 6년. 한국은 10개월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육군 기갑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K 전차 운용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80대 전부 작전 가능 상태입니다. 고장률 2.3%. 부품 대기 시간 평균 48시간. 48시간이요? 엘리자가 되물었어요. 다른 장비는요? 레오파르트 2는 평균 12일입니다. 부품이 독일에서 와야 하거든요. K는요? 한국에서 72시간 내 배송됩니다. 긴급 부품은 48시간이고요. 엘리자는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부품 대기 시간, 고장률, 작전 가능률,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3월 27일 엘리자는 포즈난 기갑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K 전차가 실제 운용되는 곳이었죠.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훈련장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코발스카 감사관님이시죠? 대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지휘소로 갔어요. 50대 초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제이 브로니악 중령입니다. K 전차대대장이에요. 엘리자 코발스카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뭘 보고 싶으신가요? 실제 운용 상황이요. 그리고 솔직한 평가를요. 안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따라오시죠.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K 전차 6대가 기동 훈련 중이었죠. 포성이 울렸습니다. 저게 실사격 훈련입니까? 엘리자가 물었어요. 네. 주 3회 합니다. 예전엔 월 1회였어요. 왜 늘었습니까? 탄약 걱정이 없어졌으니까요. 안제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훈련탄도 공급해요. 계약에 포함돼 있죠. 엘리자는 전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어요. 포탑이 회전하고 포가 발사됐죠. 성능은 어떻습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안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더 낫죠. 예를 들면요.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레오파르트는 수동이에요. 4명이 필요하죠. K는 3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더 빨라요. 안제이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3호차 사격 시연 준비. 3호차 준비 완료. 발사. 전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어요. 2초 후 발사. 목표물이 맞았죠. 포탑이 다시 회전했습니다. 다른 목표물을 조준했어요. 3초 후 발사. 또 명중. 12초에 2발입니다. 안제이가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15초 걸려요. 엘리자는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2초였어요. 병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이요. 디지털 시스템이 직관적이래요. 불만은 없습니까? 안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있었어요. 한국 전차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죠. 하지만 직접 써보니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안제이가 말했어요.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2022년에 반대했습니다. 안재희가 고백했어요. K 도입을요. 검증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틀렸습니다. 안재희가 인정했죠. 완전히요. 이 전차들은 우리 병사들을 살릴 겁니다. 엘리자는 안재희를 봤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안재희가 훈련장을 가리켰어요. 적이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요. 202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엘리자는 전차들을 다시 봤습니다. 움직이고 쏘고 훈련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요. 안재희가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무기의 가치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늦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택한 거군요. 엘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안재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택했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책상에 앉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첫 인도. 2023년 4월 12일 완료. 약속 이행. 고장률 2.3%. 부품 48시간. 훈련주 3회.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엘리자는 체코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가의 10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값이었죠. 한국 전차는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날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밤하늘. 별이 보였어요. 구름이 걷혔죠.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안에서요. 엘리자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 병사들의 목소리였죠.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말을요. 3월 28일 오후 다시 포진한 훈련장에 갔습니다. 안재희 중령에게 부탁했어요. 병사들과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공식으로요. 물론입니다. 안재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4시에 정비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만나보시죠. 오후 4시 정비고에 갔습니다. K 전차 한 대가 있었어요. 3명의 병사가 점검 중이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가 인사했어요. 병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병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평가가 아니에요. 엘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병사가 나섰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어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솔직한 의견이요. K 전차 어떻습니까? 상병이 전차를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엔요. 구체적으로요? 조작이 쉬워요. 저희 선임들이 레오파르트 있었거든요. 그거보단 훨씬 직관적이래요. 옆에 있던 일병이 거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이에요.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요. 문제는 없습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그랬어요. 뭐가요? 한국 거라는 게요. 상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임들이 그랬거든요. 검증 안 된 장비 왜 쓰냐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상병이 웃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걱정이 사라졌어요. 일병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작년에 NATO 연합훈련 갔었어요. 독일군하고 같이요. 어땠습니까? 독일군이 놀라더라고요. 일병이 말했습니다. K가 이렇게 빠르냐고요. 자기들 레오파르트보다 반응이 빠르다고요. 엘리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상병이 정비 공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훈련하고 싶어요. 상병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비 기다리지 않고요. 무슨 뜻이죠? 선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엔 장비 없어서 훈련 못한 적이 많았대요. 부품이 안 와서 전차가 고장나서요. 일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K는 고장이 거의 안 나요. 나도 부품이 빨리 와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훈련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상병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군인이에요. 훈련 못하면 뭐 하나요? 엘리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다른 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장이었어요. 감사관님, 저희 아버지가 90년대에 군대 다녔어요. 네. 그때 전차 부족해서 훈련을 교대로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요. 나머지는 그냥 기다렸대요. 지금은요? 지금은 매일 합니다. 병장이 웃었습니다. 전차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최신형으로요. 엘리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야누시 코발스키. 그도 90년대에 군 복무를 했죠. 아버지는 전차병이었습니다. T-72 부대였어요. 하지만 전차는 부족했죠.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장비를, 부품을, 훈련 기회를요. 결국 아버지는 실전 한 번 못 해보고 제대했습니다. 훈련만 몇 번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늘 말했죠. 군대 2년을 기다리기만 했다. 엘리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비고를 나왔습니다. 훈련장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엘리자?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빠 군대 때 T-72 탔지? 응, 왜? 전차 부족해서 훈련 못했다고 했잖아. 그랬지. 왜 갑자기? 엘리자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K 전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뭐? 지금 병사들은 매일 훈련해. 전차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거 한국 전차 때문이지? 응. 잘 됐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때는 달랐는데. 미안해, 아빠. 왜 미안해? 아빠는 기다리기만 했잖아. 엘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괜찮아. 지금 애들이 안 기다려도 된다면 그걸로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느렸던 거였어요. 장비가 늦게 왔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병사들은 기다리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날짜를 지켰고 전차를 보냈고 부품을 공급했죠. 그래서 폴란드 병사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훈련했어요. 지금 당장요. 엘리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판 건 전차가 아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적고 나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10배를 낸 이유를요. 그들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자는 일어났습니다. 훈련장을 떠났어요. 차에 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 고속도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 한국 K 전차 도입 최종 확정. 계약 금액 13억 유로. 납기 2026년 1월. 엘리자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긴급 전력 증강이 필요하며 한국이 유일한 즉시 공급 가능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즉시 공급 가능 국가. 엘리자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의 힘은 최고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돼 있다는 것,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4월 2일 엘리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였어요. 바르샤바, 창원, 포즈난. 그녀가 본 모든 것을요. 책상 위에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록, 제안서, 인도기록, 병사 인터뷰. 엘리자는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봤죠. 정가의 10배, 절박함인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보고서 제목 체코슬로바키아 한국 KE 전차 긴급 도입 제한건 조사 결과. 조사 기간 2025년 1월 14일부터 4월 2일. 조사자 엘리자 코발스카 국방부 연합조달 감시기구 감사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결론이었으니까요. 엘리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스와 강이 보였어요. 바르샤바의 강. 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죠. 타이핑을 재개했습니다. 결론. 본 거래에는 비리가 없다. 다만 우리는 준비된 나라를 처음 봤을 뿐이다. 적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맞았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 가격에 대하여 정가의 10배는 과도한 가격이 아니라 대기시간 0일의 가치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2027년까지 공급 불가능하다. 한국만이 2026년 1분기 인도를 확약했다. 2년의 시간을 돈으로 산 것이다. 2. 비밀 거래에 대하여 공식 기록 제외는 비리 은폐가 아니라 절차 지연 방지다. 2022년 폴란드 사례가 증명한다. 비공개 결정이 아니었다면 의회 논쟁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됐을 것이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3. 한국의 준비에 대하여 한국은 계약 전부터 생산 라인을 준비했다. 투기가 아니라 예측이다. 70년간 급박했던 나라는 다른 나라의 급박함을 이해한다. 엘리자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마레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말이 들렸죠. 전쟁은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김준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급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병사의 말도 들렸어요. 저희는 그냥 훈련하고 싶어요. 기다리지 않고요. 엘리자는 계속 적었습니다. 4. 최종 평가. 이 거래는 무기 구매가 아니다. 시간 확보다. 한국은 전차를 판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인연을 먼저 제공했다. 유럽이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권고 사항. 본 감사관은 폴란드 국방부가 체코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1. 한국과 직접 계약 체결. 중간 마진 제거. 2. 부품 공급 계약 포함. 최소 10년. 3. 추가 도입 옵션 확보. 엘리자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0페이지였어요. 일주일의 기록. 그녀가 본 진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쇄를 시작했어요. 프린터 소리가 났죠. 오후 3시 엘리자는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러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렸죠.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국방장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발스카 감사관. 장관이 일어났어요. 보고서 완성했습니까? 네, 장관님. 엘리자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장관이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비리가 없다? 없습니다. 10배 가격인데도요?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엘리자가 대답했습니다. 2년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장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5분이 지났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틀렸다는 뜻인데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의심한 게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던 겁니다.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요. 뭐가 바뀌었죠? 속도입니다.
엘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기다리는 게 당연했어요. 좋은 무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장관이 창밖을 봤습니다. 체코 제안 수락해야 할까요? 네. 엘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추가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죠?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엘리자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엘리자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가벼웠습니다. 무게가 내려간 느낌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제출했어. 결론이 뭐였어? 비리 없음. 엘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10배 가격인데? 가격이 아니야. 엘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었어. 무슨 뜻이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피곤해. 엘리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바르샤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죠. 아빠, 일 끝났어. 결과는 좋았어. 지금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다, 딸. 자랑스러워. 엘리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스와 강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불빛들만 반짝였죠. 일주일 전 그녀는 비리를 찾으러 시작했습니다. 10배 가격, 비밀거래, 숨겨진 기록. 모든 게 수상했어요. 하지만 찾은 건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한국의 준비, 유럽의 절박함, 그리고 변한 세계. 엘리자는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맨 뒷장에 적었어요. 10배는 가격이 아니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됐던 시간의 값이었다. 적고 나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일주일 후 4월 9일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체코의 K 전차 18대 이전 합의. 대신 한국과 K 추가 도입 계약 체결. 수량 36대. 납기 2026년 6월. 뉴스가 나갔어요. 유럽 전역에 보도됐죠. 한국 방산 유럽 시장 재편. 신속 공급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 엘리자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무실 TV에서요.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결국 한국이었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빠르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엘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한국의 힘을요. 그날 저녁 엘리자는 마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저예요. 엘리자입니다. 코발스카 감사관. 뉴스 봤습니다. 차관님이 오르셨어요. 뭐가요?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하다는 것도요. 마레크가 웃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군요. 네.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마레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해한 것도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폴란드처럼 급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지금 폴란드가 급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이게 동맹이었습니다. 서로의 급박함을 이해하는 것.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 엘리자는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것. 평화는 가장 강한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준비로 지킨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 시작이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세계이요. 엘리자는 일주일 동안 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준비였어요. 한국의 준비, 유럽의 절박함, 그리고 변한 세계.
10배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됐던 시간의 값이었어요. 2025년 4월 현재 한국 KE 전차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5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납기 지연 0일. 약속 이행률 100%. 70년 전 한국은 폴란드처럼 급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지금 폴란드가 급해졌을 때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서로의 급박함을 이해하는 것,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것은 명확합니다. 평화는 가장 강한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준비로 지킨다는 것을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자랑스럽다 적어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감사합니다.